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데이원 컴퍼니에서 커리어 전문위원, 그쵸? 로 활동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데이원 컴퍼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교육, 하셨고, 예. 지금 커리어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데이원 컴퍼니가. 근데 거기서 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커리어 컨설팅을 주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형 컴퍼니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커리큘럼을 보면 네. 요즘 핫하다는 개발 직군에 해당하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비개발 직군으로는 뭐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 예. PM이라든지 UI, UX,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커리어 전환을 하고자 하거나 네. 아니면 전공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심화. 현장 심화 단계라든지 현장 실무에 대한 좀 그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네. 듣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있고요. 그런 수강생들 대상으로 이제 커리어 상담, 그다음에 이력서, 자소서 첨사,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주고 있죠. 중요하죠. 왜냐면 취업 바로 직전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보는 거거든요. 면접에서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아까 정규직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회사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 잡이라는 얘기고 프리랜서 개념인 거죠. 네, 프리랜서인데 연봉으로 계약을 했고요. 네네. 대신에 제가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 하는 걸로 해서 그럼 주 4일 근무면은 4일 근무하는 동안에는 9 to 5, 9 to 6 이렇게 일하시나요? 일단은 그렇죠. 10 to 7이든 10 to 7이든 9 to 6든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8시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준 직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보통 5일 정도 우리가 일하니까 네. 하루 정도는 본인 개인 시간을 네, 내서 네. 외부 면접관을 간다든지 네. 아니면 저처럼 오늘 저를 네, 만나러 네. 오신다든지 이렇게 네. 그 개인 시간을 보내고 네, 계세요. 네. 사실 이제 연세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제 50이 넘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 50이 넘은 여성분이면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비슷해서 이해를 하는데 사실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게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나름 또 안정적이까지 하다면 뭐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그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저한테는 뭐 최선의 선택이었고 제가 네.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을 줬다라는 부분, 네. 제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는 네. 감사한 일인데 네. 물론 프리랜서는 1년 계약입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갱신? 해야 되는 네.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스스로 항상 제가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그만둘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항상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다가. 네. 예. 그 부분에는 뭐냐면요, 앞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무엇인가 변수가 생긴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나이 때는 그게 더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그렇게 정하게 되었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거든요. 예. 지금은 없으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실 이 제가 통칭해서 취업 컨설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취업 컨설턴트 이 일을 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취준생들 대상으로 한 거는 짤짤이 뭐 대학 특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이렇게 주 4일을 오로지 그 일만 오로지 그 일만 한 거는 네. 여기에 입사해서 처음인 거죠. 그렇죠. 몇 년 안 되신 네, 거잖아요. 몇년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부터 이제 본인 뭐 직업적인 얘기를 쭉 하셨는데 되게 여러 개의 직업을 지금 거치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몇 년 안 되셨고 네. 그러면 그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죠. 여태까지 지금 하는 일을 포함해서 취업 컨설턴트 업무를 포함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일은 어떤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가장 만족스러우셨어요. 네. 왜냐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효과라는 것은 내 노력 대비 뭐 금전적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라든가 이런 보상이 만족스럽다는 건가요? 일단 제 역할은 음. 취업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취업이 일단- 잘 되게끔 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의 어떤 커리어 상담이라든지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네. 100% 취업이 돼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내 노력 대비 음. 그 사람들의 성과가 네. 잘 나타나는 것 때문에 되게 만족스럽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또 이런 걸 여쭙고 싶는 거죠. 그런 이제 내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성과를 내므로 인해서 사실 그게 내 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취업을 잘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나의 공이 되는 건데,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그 직업에서 발휘하는 내 능력 대비 우리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웃풋, 그쵸? 네. 그러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경제적으로 만족하다 할 만큼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것을 취하고 계신 건지, 사실 이 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도대체 취업 컨설턴트를 하면 얼마를 벌까? 어느 정도를 버는 거지? 물론 뭐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게 되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경제적인 부분은 항상 저는 음. 회사에서 음. 나한테 얼마를 줬을 때 그들도 부담이 되지 않고 예, 나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되게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인재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회사야 뭐 어떻든 간에 그냥 나 돈 얼마 주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회사가 나한테 돈 얼마 줘도 부담스럽지 않는가라는 걸 한다는 것은 면접 가면 그냥 한 번에 철커덕 붙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회사를 좀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배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제가 만약 네. 삼성에서 일을 한다면 어깨 연봉을 부르겠죠. 그렇죠. 네, 뭐 삼성이 저를 부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필요로 하는 곳이 교육 서비스 기업이면 스타트 기업이지만 상당히 볼륨이 커져서 지금은 네. 뭐 직원들이 400명이 넘는 회사가 대단하네요.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 사이에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래도 교육 서비스는 다른 스타트업보다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매출을 일으키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섭섭지 않은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취업 컨설턴트가 그래도 지금은 한 4일 정도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소속되는 게 전혀 없다. 네. 그런 이제 그 완전 프리랜서들도 있잖아요. 네. 취업 컨설턴트. 그러면 이제 특강을 간다든가 아니면 1대1 뭐 네. 커리어 코칭을 한다든가 첨삭을 해준다든가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겠지만 네. 그분들도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냥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사이 정도 번다. 왜냐면 이제 4일 정도는 월급을 받으시지만 또 하루 정도는 외부 일도 하시기 네.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말하면 외부 일이 더 많이 벌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균 정도 내셔서 뭐 300에서 500 사이, 뭐 300에서 400 사이 이런 식으로 좀 저희한테 좀 힌트를 주시면 네네네. 좀 취업 컨설턴트 관심이 있어 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그걸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제가 보면 그냥 300에서 500 사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상황에 이제- 따라서 그 이상도 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 금요일날 가서 외부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버시면 뭐 거기서 100만 원, 200만 원 훨씬 더 추가되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60살 다 이제 다 뭐 이제 조만간 60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남자분이신 경우는 조금 뭐 그래도 좀 가정을 전체적으로 다 내가 뭐 경제적으로 꾸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여성분들의 경우는 또 이렇게 남편분이 경제활동 아직 하고 계시면 난 또 돈을 아직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300에서 500 정도 사이면은 꽤 괜찮은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네. 본인 생각도 그러세요? 어떠세요? 네. 돈을 많이 벌면 더 좋겠죠. 근데 돈을 쫓다 보면 제가 원하는 일을 못 하더라고요. 일단 내가 명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네. 저는 우선순위가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 일에 대한 좀 나름대로 정의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제 책 읽으셨죠? 예, 이제 독자 여러분 제 책 읽으셨을 텐데,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정의, 그치? 자신만의 정의요, 그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제 책을 이제 뭐 여러 번 읽으셨어요,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는. 근데 제 책을 읽기도 전에 이미 본인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데피니션, 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잘 나가는 분들은 달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 자리가 평범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요. 경력 전환에 성공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경력 전환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네. 뭐 일단 그냥 저는 오늘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과거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안 해보면 제가 좀 힘들 때 내가 이제 조금 몸이 좀 힘들어서 번아웃이 와서 고민을 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딱 키워드가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일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일의 존엄성과 내가 받아들이는 일의 존엄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 정의하는 일의 존엄성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엄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하는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은 그 부분에 많이 부합한다 생각이 들어서 나름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선생님이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나만이 갖는 일에 대한 정의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네. 그렇군요. 예, 경력 전환에 성공하신 분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제 책에서, 여러분 제 책을 읽으셨으니까, 제 책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그러면 본인은 지금 하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신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적 나이로 표현을 한다면 언제쯤 될까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의 그 노인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70세로 바뀌게 되면 미니멈 70이고 저는 몸만 허락한다면 현재로는 75세까지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제 책에서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려면 커리어 디자인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75세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우리 취업 컨설턴트 이 일을 75세까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현재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거야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지금 회사를 떠나서도 또 취업 컨설턴트 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75세까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 직장인으로 일을 해왔거나 조직원으로서 프리랜서라도 어떤 조직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제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항상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걸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이 돕고 그분이 뭔가를 만들어서 제가 돕는 시스템이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협동조합을 네, 많이 만드시는 일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말씀하시는 것에 한 가지 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냥 아무 소속도 없이,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프리랜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네. 저랑 안 맞아요. 아.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음.